오늘은 이제 한국형 마케팅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는 현재는 이제 밸류바인이라는 이제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있고요. 주로 이제 한국생산본부나 상명대, 세종대 이런 쪽에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제 프로필에 대해서는 사실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네이버 인물 검색에도 들어가 있고 대신에 이제 한 가지 구자룡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아니라 지금 사실 동명사인입니다. 이 분야에 우리 김대중 하면은 우리 작고한 대통령 김대중도 있고 조선일보의 주필 김대중도 있고 제 고등학교 후배도 김대중이 있어요. 우리 구분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저 외에도 지금 GI 지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입소문 마케팅 쪽 전문가로 활동하는 구자룡이 있고 이분은 저하고도 자주 만납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만났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롯데제과에 부서장까지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기획에 또 한 분 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상 만나보면은 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간혹 혼란도 좀 있기도 합니다. 원체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 같은 분야에 있으니까 혼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책 중에 하나가 한국형 포지셔닝.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한국형 마케팅 성공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의 요청을 받고 몇 가지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한국형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2003년도 출간된 책입니다. 이때 고민을 사실 좀 많이 했었고요. 이 책 이후에 지금은 이제 사라진 잡지인데 책 제목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잡지책인데 사라지다 보니까 이 책에서 한국형 시리즈를 여러 개를 달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설화수 같은 브랜드가 한국적인 그런 브랜드로 거기에 소개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했었어요. 어쨌든 한국이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제가 한국 소비자 마음에 브랜드 심는 법 이렇게 해서 한 10년 지나니까 사실은 책은 절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0년 차가 되기 때문에 좀 한번 개정판을 내볼까 하던 차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만나고 싶은 전문가 순위에 탑 3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아마 한 달 전쯤인가 아마 우리 추성엽 씨가 여기서도 또 강의를 했었는데 그분이 저와 같이 3위에 있는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이런 정도의 한때는 인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죠. 왜 인기가 없을까 하니까 시장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브랜드가. 그래서 이제 브랜드를 다시 재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재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브랜드를 재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제품을 내놓는 겁니다. 신제품이 없으면 시장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신제품을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2년간 준비한 책이 지당마공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이 책입니다. 지금 당장 마케팅 공부하라.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갖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세미나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도 이 책을 한 권을 증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증정하려고 지금 갖고 온 책이에요. 대신 누구한테 증정할 것인가 이게 남는 숙제죠. 한 권이요? 예, 한 권. 이게 다 아니라? 그렇죠. 이거 18,500원짜리를 제가 증정해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권만. 이유는 이거 여기서 소개만 하고 가면 제가 책 팔러 온 사람 같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은 현재 베스트셀러 자칭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죠? 실제 베스트셀러입니다. 월 1,000권 정도씩. 그래서 지금 이 책은 1세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현재 시중에는 2세가 나가 있고 3세가 지금 윤정리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정할 것인가? 마지막 장표에 제가
문제를 하나 내놨습니다. 그 문제를 맞추시는 분한테, 그것도 먼저 맞추시는 분한테 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 수업 해보면은 그거하고 뭐 관계가 많이 있는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저에 대해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민이 됩니다. 한국형, 한국. 오늘 주제가 한국형 했는데 우리 건 대표님 한국형, 왜 한국형 하셨어요? 한국형 성공 사례들이 궁금해서 한국형. 궁금해서. 예. 자, 그러면은 우리 한국형이 뭔지부터 좀 접근의 필요성이 있겠죠. 한국형이 뭘까요? 어떤 게 한국형일까요? 예. 국내 트렌드에 맞는 예. 국내 소비자들의 그런 어떤 특색이 있는 그런 예. 거에 맞는 예. 형을 한국형이라고. 그렇죠. 국내 소비자에 맞고 트렌드에 맞고, 예. 또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자, 서구의 개념에서 벗어나. 서구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한국적인 사회에 맞는 어떤 개념을 갖고 시장에 들어간. 우리 두 분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해드리세요. 수업 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역시 생각이 비슷합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형 고민을 해봤지만 실은 한국형 별다른 게 없습니다. 제가 판단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때 많이 했었죠, 그죠?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거기서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어떤 마케팅 활동이 성과를 내려고 한다면은 결국 어떤 특정 시장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시장이 바로 한국 시장이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성공해야 그게 한국형이 되는 거죠. 미국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그건 미국형이 되겠죠. 그 한국 시장에 있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은 그 누군가인 사람들의 우리의 대상은 소비자이죠. 즉 한국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뭔가를 해야 된다. 한국 시장에서 한국 소비자의 특성에 맞는 뭔가를 갖고 성공한 마케팅 활동. 여기에다가 하나가 빠진 게 있겠죠. 물론 그럼 조금 고민인데 한국 제품과 미국 제품의 차이가 뭘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 한국 제품이에요. 한국 기업이 만든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산됐을까요? 네, 중국에서 생산됐어요. 이거 그럼 중국 제품인가 한국 제품입니까? 그 중국 제품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미를 따지면 이건 이제 원산지는 제조 원산지는 중국이지만 실제 생산의 주체가 됐던 그 이제 기업이죠. 기획자는 누구냐면 한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산이 어디서 됐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는 시점이 됐습니다. 결국 누가 기획하고 누가 디자인했느냐. 물론 특정의 제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제는 아니지만 한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프라다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죠, 그죠? 이 프라다는 어느 나라가 원산지인가요? 프라다. 홍콩이랑 우리나라. 어디요? 만드는 공장은 홍콩이랑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도 프라다 공장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죠. 완제품, 완성품은 아니겠죠, 그죠? 예. 중국에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사겠습니까, 프라다를? 그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가 폭스바겐을 주문했는데 그게 독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특정의 브랜드는 원산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다가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좀 내려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원산지를 역으로 이용한 기업이 국내 기업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있어요. 로리타 램피카라는 브랜드가 있죠. 향수 브랜드.
이 국내 아모레 퍼시픽의 기획자가 프랑스로 가서 파리에서 현지에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거기서 현지 생산해서 그걸 갖고 역으로 수입해 오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 이게 무슨 산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 이건 프랑스산이에요. 그러니 이게 제조사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죠? 브랜드만 로레타 램피카. 그러니 프랑스산이잖아요. 열광을 한 겁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그게 한국적이지 않을까요? 한국적이다고 한국형이라고 이야기를 붙일 수 있을까요? 모호합니다. 그죠? 그래서 과연 한국형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장 그 원조, 우리가 이 용어의 원조가 어디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죠. 한국적 민주주의, 이 표현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한국적 민주주의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모순적인 건데, 지금까지도 이번에 이제 한국형 마케팅 성공 사례라는 타이틀을 강의 주제로 잡은 거는 이번 주에 출간돼 나온 책 한 권 있어요. 이게 이제 모 산업 교육 컨설팅 기관에서 이제 만든 책입니다. 저는 아까 잠깐 제 프로필 지나갈 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조직보다도 그 조직의 모브랜드 되는 조직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한국능률협회예요. 한국능률협회에 근무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게 바로 히트 상품이라는 거였어요. 90년대 중반 아주 유명했던 거거든요. 근데 전 언론사들이 다 히트 상품 이걸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서 이제 이게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요건이 이 한국능률 컨설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쪽에서 이 마케팅 대상이라는 제도를 갖고 지금까지 마케팅 관련되는 성공 사례를 책으로 이렇게 엮어내는데, 역시 그 책 제가 예약 주문해서 그저께 받아서 봤어요. 역시나 생각이 들어서 절대로 그 책 사보지 마십시오. 거기 한국형이 없고요. 성공 사례라고 해서 있는 내용들은 기업에서 공적서 내놓은 겁니다. 그거를 조금 더 그 구성 작가 같은 사람이 좀 다듬어서 만드는 책이에요. 그게 지금 시리즈 1부터 시리즈 12까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저희가 옛날에 90년 중반에 했던 거는 이 공적서를 책으로 묶어서 발표하고 이때 쓴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책으로 만드는 정도 내용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제 나름으로 한국형이라는 부분을 좀 정의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두 분이 말씀 주셨듯이 한국시장, 거기다가 한국 소비의 특성에 맞으면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뭘까 하면은 고유한 한국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 어떤 게 한국적이냐. 이거를 제대로만 정리를 한다면은 국가 단위의 엄청난 컨설팅입니다. 한국의 지난 정부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라 하면은 국가 브랜드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 브랜드 위원회에서 했던 것 중에서 드러내놓고 보면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코리아 스파클링, 이거 이제 관광공사하고 해서 이런 정도, 그 국가 브랜드 위원회 작품이냐 할 수도 없습니다. 청년 해외 취업량, 이걸 왜 국가 브랜드 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국가 브랜드 위원회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한국의 고유한 뭔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세계 만방에 알려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거리를 지금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100년 전에 프랑스의 그 공예와 예술과 럭셔리를 결합해 놓은 게 지금 그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게 브랜드죠. 근데 지금 이걸 못 찾고 있잖아요. 한국적인 게 뭔지, 한국의 고유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외국을 많이 나가보진 않았지만 한국에 살면서, 서울에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수도에서, 한 국가의 수도에서 고개를 들면은 모든 곳에 산이 보이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지요. 그것도 거의 1000m 가까운 산이 사방으로 돌아가며 있습니다. 북한산, 북쪽으로, 남쪽에는 관악산,
도봉산, 수리산, 수리봉이라 그러죠. 쪽은 남쪽은 이렇게 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산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데가 없잖아요. 어디를 가봐도. 그 다음 한강이라는 저렇게 큰 강이, 한강을 혹시 걸어 가보신 분 계실까요? 네. 저도 20년 만에 작년에 처음으로 걸어갔다 한번 걸어가 봤었어요. 그 2km입니다. 2km. 2km 같으면 30분은 걸어야 되는 거예요. 20분에 30분 정도. 자, 그러한 넓은 강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고마움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한국적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찾아 나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관광지로 가장 1순위로 들어오는 게 남대문, 명동 이런 쪽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게 물론 그 좋습니다, 그죠? 우리 전통이 살아 있는 곳이고, 근데 그거밖에 없을까? 그 다음 경복궁 이렇게 하죠. 그리고 경복궁 가보고는 야, 볼 게 없다. 그는 이게 안내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경복궁만 갈 게 아니라 5대 궁을 다 가야죠. 그래야 자금성보다 적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복궁 갔다 오면 30분이면 다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실은 잘 못 나타내고 있었던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에 한국행이라는 부분에 접근에 처음을 좀 열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한국적이라고 해서, 한국 고유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갓 쓰고 덮어 입고 수염 기르고 애만 이게 한국적이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한국의 문화가 가장 왕성한 건 뭡니까? 포용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30%의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포용의 문화잖아요.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문화잖아요. 어떤 국가는 같은 종교에서 파가 달라도 수십 년간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도 물론 뭐 조금 싸우긴 하지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종파를 벗어나서 큰 문제 없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통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융합의 문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걸 비빔밥, 사실 비빔밥 문화입니다. 이렇게 섞어서 이런 부분을 잘 버무리면은 그게 한국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수입해 온다고 수입 안 해온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수입해 온 겁니다. 우리 글자 한글을 만들기 전까지는 글자도 수입해 왔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화가 뭐 흐트러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 같은 세대만 해도 한자를 많이 배웠던 세대인데, 지금 사실 이 화이트보드 한자를 쓰라 하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이건 조금 고민해보고 머릿속에 한번 정리한 다음 써야만 이게 떠올라지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100년이 지난다면은 이제 그 100년 뒤의 세대들은 영어식 어떤 문서를 갖고 한국의 고유 특성을 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유한 아이덴티티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제로 우리 한국형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형보다는 사실은 마케팅, 그것도 성공 사례, 이 내용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여기서 소개되는 사례는 다 한국 사례들입니다. 원산지도 한국이고, 소비자도 한국이고, 또 생산지는 조금 뭐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생산지도 한국이고, 그러면서 앞으로 좀 더 글로벌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사례 한 4가지 정도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분에서 한 사례에 많게는 한 20분, 좀 작게는 한 15분, 10분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조정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키워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자, 2조 2천억 원의 매출을 1년에 2조 2천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6천억 원의 순이익을 냈어요. 6천억 원의 순이익. 시장 점유율 25%. 전체에서, 그 카테고리 전체에서 점유율 25%.
이 제품의 가격은 2,500원입니다. 자, 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어떤 브랜드일까요? 네. 2,500원짜리 제품 하나로 2조 2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어떤 거요? 플라스틱 예. 그 박스. 라겐락? 네. 그쪽은 아닙니다. 라겐락은 전체 매출이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어느 분이? 예. 답 나왔습니다. 담배 에세. 예. 에세입니다. 에세. 2,500원짜리 제품으로 연간, 이게 연간입니다. 연간 그죠? 1년에 2조 2천억. 자, 이런 브랜드가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풀 스토리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제 조금 공개하기 어려운 것도 있긴 해요. 그러나 뭐 좀 시간도 좀 지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세밀하게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에세. 이게 지금 이제 패밀리 브랜드입니다. 지금 요것은 가장 최근에 지난달에 리뉴얼한 4가지 브랜드예요. 네, 여기에 이제 원전 처음부터 한번 보려면 이게 최초로 나온 1996년도에 출시된 에세입니다. 이 담배 혹시 우리 태워보신 분 계신가요? 96년 연세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요 에세, 그렇죠. 요 지금 요 패키지 에세 보셨는 분은 있으시죠? 보셨는 분도 없으신가요? 여기 2001년 초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 에세 같은 경우 이런 이제 광고물들을 내보냈었습니다. 에세. 자, 이건 이제 경쟁사 피네세라고 하는 뭐 피네세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보시다시피 뭐 이건 이제 쌍둥이 빌딩도 있을 때니까 아주 옛날 겁니다, 그죠? 이 구두, 빨간 힐, 하이힐. 그러면 이제 이런 담배의 주 타겟이 누구다? 예, 이해되시죠? 버지니아 슬림, 버지니아 슈퍼 슬림. 가늘고 긴 담배. 요것보다도 슈퍼 슬림은 조금 더 가는 담배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앞쪽에 잠깐 보셨던 그 에세이가 어떻게 실제 접근은 20대 여성 뭐 이렇게 출발했는데 40, 50대 남성들이 주로 피우더라는 겁니다. 한 4, 5년 지나고 보니까 거기다가 건강한 순한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 처음 출발과는 전혀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에 원래 하고 싶었던 거를 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제 마케터나 브랜드 매니저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자,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 담배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리뉴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2001년도. 그래서 실제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해보니까 2001년도에 초슬림 시장은 사실 12% 정도이고 에세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거의 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즉 조금 전에 리뉴얼한 내용으로 다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고급, 세련, 순하다, 부드럽다, 고급, 깨끗, 심플, 뭐 부드럽다. 보시다시피 계속 뭐가 나옵니까? 순하다.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서 이것이 이미 획득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획득된 부분을 디자인적으로 반영한 겁니다. 제품에는 별로 손댄 게 없어요. 그래서 패키지를 이렇게 리뉴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패키지 안에 좀 더 고급스럽고 좀 더 세련된 느낌이 이것과 비교해 보면 있나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그죠?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디자인에 그냥 보고 좀 더 세련됐다, 아마 느낌이 온다든지 좀 더 고급스럽다, 좀 더 격이 있다, 품격이 있다, 막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20대와 40, 50대 여성과 남성의 차이입니다. 그죠? 주 타겟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제 시장에 내놓고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2년도에 해보니까 이러한 반응, 순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더 강력하게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이후에 리뉴얼 한 다음에 이렇게 광고, 이제 이 광고물부터는 제가 근무했던 그 칼슨 마케팅 그룹에 집행했던 광고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남자의 에세이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 리더만이, 그래서 이때 이제 주장했던 게 성공한 리더, 이런 내용을 많이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평, 뭐 수직,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다시 문제는 PL법이 이제 2003년도부터 1월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PL법이 적용이 되면은 타르와 니코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분이 담배 가게에 표기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이 담배가 순하다, 순한 이미지가 있는데, 앞쪽에 잠깐 자료 보셨다시피, 그죠? 근데 순하다 했는데 타르와 니코틴을 표기를 하면은 이 담배는 순하지 않는 담배인 거예요. 자, 이 담배, 즉 기존의 에세라고 하는 담배의 타르가 6.5. 그러면은 더닐 디스 같은 담배가, 이건 레귤러형 담배라 그럽니다. 이 담배의 타르가 7.0. 그 담배와 이 담배의 차이가 별로 없지 않아요. 0.5 차이인데 순한 담배라고 해놓고는 속였다 이런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담배 회사에서 순하다는 표현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단지 소비자들이 순하게 느껴진 거예요. 느껴진 이유가 몇 가지 좀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50대 아저씨가 담배를 빨아 당기면은 이게 가늘고 길잖아요. 흡입이 잘 안 됩니다. 그동안 레귤러 굵은 거, 짧은 걸 빨다가 가늘고 긴 걸 하니까 안 딸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못 피우는 거예요. 3분 2 정도 피우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이 담배 끊는 담배. 그 순하잖아요. 또 니코틴 흡입이 덜 됐잖아요, 양이. 근데 속임을 당했다라는 소비자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곧 도래가 되는 겁니다. 이 당시가 2002년 8월에서 9월, 그때쯤 이미 법 시행은 2003년 1월부터 되는 거로 파기됐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 마케터나 브랜드 매니저가 이제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미 한 6개월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 시장의 반응을 지금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측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준비 작업을 제가 프로젝트 리더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료들은 이제 그런 결과물인데, 현재 지금 SA 브랜드 매니저, 즉 2조 2천억 하는 브랜드 매니저 이망석 부장인데, 이분하고 저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전에 이런 자료를 좀 쓰겠다. 사실은 그분이 있을 때 이거 작업해 놓았던 게 아니에요. 그 지금 브랜드 매니저고 과거에 같이 했던 분한테도 양해도 구했었어요. KTNG 회사에 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10년도 지난 자료를 갖고 뭐, 그러나 그때 참여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 했던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양해를 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자료들입니다. 자, 해보니까 이런 거죠. 2001년도에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자료에다가 2002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봤죠. 그러니까 순하다, 고급, 깨끗, 심플. 근데 좀 아저씨 같은 뭐 느낌도 좀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순하다, 건강하다, 리더 이런 것은 계속 가져가자. 아저씨, 여성 이런 건 좀 없애자. 가능하면 좀 배제시키자. 여기다가 좀 멋진, 좀 활동적인 이런 것도 좀 가미를 하면 안 좋겠는가?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전략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당시 2002년 9월 정도의 시점에서 멋스럽고 건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을 갖고 그림을 그리니까 이 정도의 에세이가 위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6개월 뒤부터
즉 2003년 1월부터는 어떤 접근이 돼야 될 것인가. 이 백지입니다. 여기에 뭔가 그림을 그려넣어야 돼요. 이게 전략이죠. 이게 포지셔닝입니다. 이게 포지셔닝 맵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그래서 이건 현재의 맵이고 이쪽이 미래의 맵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고민의 결과입니다. 똑같다. 이건 그냥 두자. 이건 바꿀 방법이 별로 없다. 이제 두는 대신에 순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건강이 덜 어렵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시장을 하나 더 만들어 보자. 세그먼트를 더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쪽을 하나 더 선을 그어봤습니다. 그어보니까 이 건강주고, 즉 저타르 쪽으로 가니까 이미 자사에 이런 담배들이 있습니다. 여기 타르 3, 여기 타르 2 정도입니다. 이 당시 시점으로. 지금은 물론 타르 0.5까지 내려가 있지만 이 당시로는. 그래서 이 시장이 비어있네. 물론 이 브랜드와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카니발리제이션 이런 용어를 씁니다. 같은 자사에 있는 브랜드니까.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 브랜드는 레귤러입니다. 이 브랜드는 슈퍼 슬림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서브 카테고리 다릅니다. 이 두 개 카테고리를 넘나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습관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보고를 하면서 여기 있는 이 브랜드 매니저도 찬성을 다 줬어요. 이건 뭐 카니발 일어날 일이 없다. 근데 실은 결과적으로는 카니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후회를 많이 했죠, 이쪽 매니저들은. 자, 그러나 그 당시로는 과거의 정보만 갖고 본다면은 카니발 제네시스는 일어날 일이 별로 없고 이쪽 시장이 비어 있으니 그럼 이쪽 시장에 뭔가를 그러니까 신제품을 내야 활성화가 계속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신제품을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이 정도쯤에 뭐 이 정도쯤을 정한 것은 그 당시 기술력입니다. 그 당시 기술력이 타르 6.5에서 타르 4.5 정도까지 개발 가능한 기술력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위치. 자, 그 다음 또 다른 전략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이 기존 브랜드입니다. 6.5짜리. 이거 없애고 이쪽으로 갈 수 있겠죠. 이 전략 1. 일단 전략 대안 2. 여기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걸 넣으면 됩니다. 즉 S에 없애버리고 여기에 뉴네임을 넣으면 돼요. 전략 3. 이거 그대로 두고 여기에 서브 브랜드 S에 뭐뭐뭐. 자, 저의 선택은 이거였습니다. 그대로 두자.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다. 여기에 새로운 시장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S 라이트라고 하는 뭐 이건 라이트는 나중에 붙인 이름입니다만 이때는 서브 브랜드 전략으로 가자. 그래서 두 가지 브랜드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로 이건 기존 걸 그대로 가져가되 리뉴얼이 필요한 시점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 모 브랜드의 특성이 조금 바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디자인에 좀 변화가 좀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실제 시장에 2002년 12월 뭐 20 며칠 날 출시가 됐습니다. 2003년 1월부터 정식 이제 이 타르 니코틴이 표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여기에 넣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특허청에서 제공해주는 상표 등록의 이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여기서 보여주는 이유는 이겁니다. SL라는 브랜드는 이미 96년도부터 등록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을 별도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제 For the Stylish Leader, S라이트. For the Stylish Leader가 앞쪽에 고민했던 컨셉을 슬로건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담배 그 케이스 안에는 원래 슬로건을 쓸 수가 없습니다. 권유형 문장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담배를 표기하는 상표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니 여기 슬로건을 쓰고 싶어요. 쓸 방법은 상표로 등록하는 거예요. 편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2002년 12월 이때 이제 작업을 하고, 이 당시에는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이 출연하고 등록해서 실제 이 등록 고지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는데, 어쨌든 이래 놓고 이제 바로 제품을 만들었던 거죠. 여기다가 좀 가볍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캘러그래피라고 그러죠. 손으로 썼습니다. 처음에는. 여기도 음박을 조금 더 입히기도 하고요. 고유 아이덴티티는 이제 이런 겁니다. 바 타입의 에세이를 이렇게 문양을 넣고 이 음각을 해서 좀 이렇게 비춰주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여주는 이런 패키지를 만들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에세이 라이트는 이런 내용인데 모브랜드였던 에세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이제 병렬적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는 나중에는 이제 이거 처음에는 2003년 1월 달까지는 그냥 에세이고 에세이 라이트였습니다. 모브랜드니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가 에세이인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모든 거 에세이가 되니까 이게 지금 한 20개 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원래 모브랜드 에세이를 에세이 클래식 에세이로 바꾸고 전체를 에세이 브랜드로 지금 지칭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는 좀 리더, 이쪽은 스타일리시 리더, 좀 멋진 리더. 그러니까 여기는 성공한 사람, 여기는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거기 주 컨셉도 그런 거죠. 자기관리가 철저했던, 그리고 이쪽은 멋진 리더를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개가 됐던 내용입니다. 타겟도 50대까지 가기에는 좀 아저씨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나니까 조금 낮춰서 이쪽을 낮추는 이유는 주 타겟이 그죠? 담배의 주 소비층이 여기 있습니다. 20대도 아니고요. 50대, 60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성용 담배가 시장에서 많이 안 팔린 이유가 실제 흡연율 자체가 상당히 작거든요. 아무리 지금 최근에 와서 여성 흡연율이 높아진다 해도 전체 시장에서 보면 작기 때문에 그쪽을 전문으로 타겟하면 그 브랜드는 대형 브랜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 타겟층도 좀 조정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사실 잘 안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제 저의 예측력이 상당히 뛰어났던 그런 결과물인데 오늘 한국형 또 이야기하기에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에세이 예측했을 때 13% 정도 됐습니다. 이 당시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1%, 12% 이 정도쯤. 물론 이게 조사 결과물이기 때문에 실제 그 시장 점유율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측입니다. 예측. 1년 뒤에 예측해 놓은 거고. 이것은 꼭 전환한다. 이건 꼭 아마. 그래서 이걸 우리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꼭 아마라고 하는 부분은 낙관적 예측이라 그러고요. 꼭 한다는 것은 비관적 예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중간 정도쯤 되는 경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측치로, 그래서 예측치를 내면 한 3개 정도를 동시에 예측치를 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비관적 예측했던 이 부분 정도가 쭉 맞아 들어갔었고요. 그게 1년 정도 지나면서 사실은 지금 여기 23%까지 올라갑니다. 2003년도에 23%가 돼요. 처음에 한 12% 정도였다가 23%로 밖에 11%가 늘어났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네, 30, 40대 레귤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레종 같은 브랜드가 타격을 입었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현재 시장은 25% 정도, 한때는 30%까지 올라간 적도 좀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앞쪽에 잠깐 말씀드릴 때 한 25% 정도의 점유율. 이것도 전체 시장입니다. 이 담배의 특성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 에세이 외에는 없어요. 보통 전체 시장에서 5% 정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이 초슬림 시장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25%, 30% 정도까지 가는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집행했던 광고물. 그래서 병렬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동시에, 이 당시엔 2개밖에 없었으니까 2개를 동시에 이렇게 광고도 냈었고요. 이런 게 우리 POSM이라고 합니다. 이 담배포에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천장에 달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놓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딱까딱 이런 걸 와블러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POSM, Point of Sales Material 이렇게 줄여서 쓰는 용어입니다. 자, 이게 조금 이제 화면이 앞에 빛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은 이쪽에 보면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 브랜드를 누군가가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소개해줘야 되는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죠.
우리 영업사원들이에요. 우리 영업사원들이 이것을 이제 저희가 전략 보고서는 보고서 본보고서만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걸 갖고 한 50페이지 정도를 만들어서 브리핑 하는 데만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내용을 갖고 브랜드 매니저가 전국 지점을 다니면서 내부에 있는 그 중요 본부 지점에 가서 소개를 해줘야 되겠죠. 새로 나온 브랜드. 그래서 구멍을 뚫었던 겁니다. 왜? 이게 다이어리에 들어가는 구멍 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주고 앞으로 가서 왜? 브랜드 매니저가 이게 점포가 담배포가 한 16만 개 정도 됩니다. 이 16만 개 점포를 찾아다니면서 브랜드 설명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럼 의문이 생기죠. 광고하면 되지 않느냐. 광고를 못 합니다. 법적으로. 예. 할 수 있는 건 가격 고지 광고.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거 한 번. 그 다음 1년에 뭐 이 당시 한 30회 정도가 잡지 광고에 이 브랜드 광고만 하는 겁니다. 이미지 광고만. 거기에 권유형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그러니 누군가가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16만 개 점포에 영업사원들이 가서 기다리면서 손님 오면 소개해 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루트 세일 하기 위해서 가는 것밖에 안 갑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점포주가 고객이 오면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자료를 이해를 한 영업사원이 이제 이런 자료를 들고 갑니다. 가격 안 올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2,000원. 그래서 음박 처리까지 해서 좀 고급스럽게. 그리고 주 내용이죠. 광고물 아까 보셨다시피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리플렛을 만들어서 이 점주에게 주고 업무를 보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작업이 1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그 뒤에 리뉴얼 처음 했던 게 요 정도였고 맨솔까지 사실 리뉴얼 해놨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달라졌죠, 그죠? 예, 캘러그래피 했던 게 지금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바뀌어지게 된 이유가 계속 확장을 더 하다 보니까 계속 캘러그래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제 제 손을 떠난 겁니다. 제가 한 작업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에세 콜렉션이라고 세상의 모든 리더는, 그래, 리더는 아직도 계속 쓰고 있죠, 그죠? 에세로 통한다. 이쯤에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필드하고 원하고 라이트하고 뭐가 다르냐? 이것도 하나의 브랜드인데 브랜드는 차별성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우리가 일관성, 공통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얘기는 바타입 이런 게 이제 공통 요소로 갖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차별 요소가 뭐냐? 필드가 뭔데? 자기가 노는 자식이 자꾸 다른 자식들한테 이렇게 치고 하면은 기분 나빠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이후부터, 2004년 이후부터 계속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20개까지 서브 브랜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리뉴얼 또 했죠. 쫙, 이 바타입이 이렇게 그냥 내려왔습니다. 순. 자,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게 이제 그 이상봉 디자이너가 작업을 한 거야. 이거는 한 값에 10,000원 합니다. 10,000원. 담배 내용은 20가지 들어가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이건 패키지 값입니다.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한정판이었죠. 이게 1만 개인가 하면 한정판 어디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주로 샀겠습니까? 예, 공부하는 디자이너들. 한정판이니까. 한글을, 이상봉식 한글을 갖고 디자인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한정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출용입니다.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갖고 가되, 뭐, 이게 경고 문구는 이제 바뀌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자, 아무나 상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쯤 가면은.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최근에, 지난달 말에, 다시 리뉴얼 했습니다. 더 좋아졌나요? 예. 리뉴얼 한 분은 더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가 한 거는 항상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자, 상표 등록 특허증이 있는 걸 제가 이 에세로 KTNG만 갖고 쭉 뽑아보니까 전체적으로 57개 브랜드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패키지 자체를 등록을 한 거죠. 이것도 등록이 되어 있죠. 포더 스타일리시 리더, SNI 이것도 등록이 되어 있죠.
순 이런 것 등록돼 있고 수도 지금 순을 지금 쓸 수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수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미 이때도 언제냐면 2006년도 이미 수도 등록돼 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원래 에세죠. 그럼 2007년도인데 아니죠. 10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96년도에 출원해서 97년도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10년이 돼도 2007년도에 갱신 등록을 한 거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2013년에 지금 이 중에 이 밑에 쪽은 지금 출원 중에 있는 겁니다. 아직 등록 완료가 되지는 않아요. 결정이 나진 않았습니다. 자, 브랜드라는 게 이런 이제 작업들입니다. 제품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서브 브랜드가 바뀔 때마다 거기에 뭐 조금씩 달라지는 정도지 큰 요소는 동일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문에 나왔던 기사 한 줄을 갖고 왔습니다. 자, 틈새 시장, 전문 직종에서 사실은 여성에 타겟팅을 했던 거고요. 기존 담배보다 건강이 덜 없다는 인식, 아주 쭉 설명했던 겁니다. 자, 2001년에 브랜드 관리 시스템, 2002년 이때부터 이제 제가 좀 작업을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서 지금 25% 정도의 점유율을 현재까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다. 담배 시장 자체가 더 커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줄어들지만 그 안에서 브랜드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의 크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S라는 브랜드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의 시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남과 다른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브랜드. SFP 오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브랜드. 글쎄요. 저는 아직도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멋진 리더 이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숨겨진 니즈. 숨겨진 니즈가 뭐였을까요? 건강이 덜 해롭다 이런 겁니다. 건강이. 근데 담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해로운 담배를 찾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더라. 그것을 미리 찾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계속 제품을 만들고 인율해 들어갔었다. 자, 두 번째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앞쪽에 이제 멋진 리더, 성공한 리더, 자기관리가 철저한 리더 이런 이야기를 쭉 했듯이 이런 아이덴티티를 정립해 왔지 않는가. 자, 그리고 하나 더 붙인다면은 라인 확장. 이건 이제 그냥 에피소드입니다. 그 2002년도에 같이 작업을 했던 브랜드 매니저였던 그 당시에 매니저였던 분하고 저하고 생각했던 것은 한 3개 정도까지 리뉴얼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리고 그분은 이거를 더 이상 확장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인천 영업소로 쫓겨나갔다가 결국은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던 직원들, 보통 우리가 BM, ABM이라고 합니다. BM은 그렇게 해서 원래는 이제 외부에서 이쪽으로 영입됐던 인물입니다. 한 2년 버티다가 이제 밖으로 나갔고, 그럼 2년 정도 밑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던 ABM 이런 분들이 이제 브랜드 매니저로 오면서 그 위에 상사들은 공무원 출신들입니다. 과거 이 전매청 시절에 그분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확장을 안 하면 일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브랜드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도 대단히 중요한 업무인데 자꾸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부했으니까 이제 나가고 그 다음 계속 확장을 해 나갑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25% 30% 가져갔던 건 확장 영역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쫙 한 줄을 S로 다 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S밖에 없는데 S를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 크기의 슈퍼라고 생각하시면요, 한 3,000개 정도 우리 SKU라 그럽니다. 그죠? 들어갑니다. 3,000개 정도의 아이템이 쫙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중 여기에 3분의 1인 1,000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한 브랜드로. 청정원 브랜드입니다. 청정원 브랜드면 1,000개를 깔아요. 3분의 1을. 이럴 사람 없지요. 청정원 중에서 가장 잘 나는 거. 왜? 손님 중에 오뚜기 찬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뚜기도 해야 되니까 여기에 1,000개를 다 깔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 잘 나가는 건 몇 개만 깔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색을 1,000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건 아니다.
이제 또 개인적인 이제 최근에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 드린다면요. 뭐 개인적인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차를 폐차했어요. 그 차를 새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차를 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전에 있었던 차와 그 유사한 차를 일단은 국내차, 뭐 해외차 쭉 이렇게 좀 리스트업을 쭉 해서 적정한 가격과 크기와 뭐 이런 내용을 다 맞춰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현장에 가서 한번 봐야 되잖아요. 현대자동차에 전화를 했습니다. 매장에 몇 군데 가봤는데 제가 보려고 한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차가 있는 곳이 과연 어디냐? 수원에 딱 한 군데 있다 하더라고요. 수도권 전체에서. 이게 베라크루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잘 나가는 거 중심으로 전시해 놓는다는 거예요. 한 매장에 보통 두세 대 정도 갖다 놓잖아요. 그 차가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수원까지 가서 바라오시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회사 있죠? 거기 역시, 거기는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매장이 있어요. 가서 물어봤죠. 역시 없습니다. 네, 동급의 모합이라는 차예요. 그런데 황당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문 생산한다는 거예요. 주문 생산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고객이 원하는데 주문 생산 좋죠? 자, 이 차를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너무 구색이 많은 거예요. 지금 한 30몇 가지 나옵니다. 한 현대자동차 안에서. 그거를 한 전시장에 내놓을 데가 없으면은, 그래서 현대자동차한테는 제가 참 옛날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화성에는 그 남양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원 8,000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여기에 현대자동차 전문 전시관을 만들어라. 그러면 여기에 중국 관광들이 와서 그냥 투어를 시켜라. 서울에서 어떻게 4천만 원짜리 차를 구경할 데가 없습니까? 외제차는 적어도 4-5군데에 전시장이 있고 시승이 와서 해줍니다. 자기가 차를 몰고 와서 거기서 시승 직접 운전하면서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계속 빠지고 있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일단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배짱 장사인 거예요. 확장해도 기본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도 물론 한계뿐만 아니라 함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세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많은 브랜드 확장 30가지를 했지만 그중에 잘 나가는 거는 에세 라이트, 에세 원, 에세 순, 이게 이제 에세 지금 수로 바뀐 거죠. 네,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구색으로 있는 거죠. 구색으로 30개를 운영한다는 것은 관리력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확장하는 것은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면 확장하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이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는 어쨌든 제가 참여했던 이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옛날 자료를 갖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벼운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은 여기에 거의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중한 사례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또 다른 사례입니다. 1000명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1000명 대상으로 서베이를. 그래 보니까 탈모에 대해서 서베이를 했는데, 탈모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네, 저 같은 사람이 인사하면은 여기 그 혼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탈모잖아요. 딱 40, 50대 아저씨들 가장 걱정, 그러니까 한 60, 70 넘어가면 탈모 문제 없습니다. 그죠? 뭐, 그건 자연현상이죠. 근데 40, 50대 정도는 사회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모자를 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여기에 허여면은,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빡빡이 아저씨들 많이 있죠. 이거, 그 상당 부분은 사실 탈모도 관계가 있습니다.
빡빡 미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탈모하면은. 중년 남성.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20, 30대 40% 정도의 사람들이 탈모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 자, 그러면 지금까지 탈모에 대한 시장의 접근은 저도 탈모 관리를 한 10여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제 아버님도 원래 이제 탈모였었고 형님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10년 전에 중국의 장광 101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예, 요즘 국내는 안 들어오던데요. 한때 제가 한 4, 5년 동안 썼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국내 제품들이 이제 닥터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닥터모 그래서 지금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탈모 시장은 이런 거죠. 남성 40, 50대에 이미 탈모가 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게끔 뭐 이런 고민들이었는데 이 30대 40% 정도의 이 사람들이 탈모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있고 실제 탈모가 진행된 게 아니라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그 자체에서 예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진행되고 나면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행되기 전에 그 시장, 그럼 이게 약품은 아니죠. 그래서 샴푸를 만든 겁니다. 이야. 이게 2008년도 우리 윤은혜 씨, 국민인가 뭐 여기에 출연하고 할 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회사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동안 연구해놨던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방 원료를 쓴 탈모 방지 혹은 탈모 예방하는 샴푸를 만들었던 겁니다. 기존과는 전혀 다르죠. 그죠? 기존 우리가 뭐 헤드앤숄더라는 팬틴 같은 이런 쪽하고는 전혀 접근이 다른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 시장에 선발 제품이 있습니다. 댕기머리라는 브랜드입니다. 그죠? 여기서보다 한 10년 먼저 제품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뒤에 이제 두 번째 모델로 나왔던 사람이 이미연 씨였고, 그래서 한방 탈모 샴푸 시장에서 3년 만에 5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합니다. 그 전에는 주로 댕기머리 쪽에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댕기머리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먼저 기술 개발 장악하고 있던 것을 대기업이 돌아서 뺏어가 버렸다. 사실 그건 아닙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댕기머리보다 훨씬 이전에 한방에 대한 연구를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오랫동안 해왔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 샴푸 시장에서 18%, 우리 팬틴, 헤드앤숄더 이런 브랜드가 한 11%, 12% 정도 이런 점유율에 있는데 3년 만에 18% 했으니까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MS 1위. 자, 그렇다면 여가 주는 시사점은 뭘까? 여가 주는 시사점은 비어있는 시장을 발견했다. 지금까지는 남성 탈모 시장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비어있는 시장은 여성 탈모 예정 시장, 예상되고 있는 여성 탈모에 대한 시장을 그것도 미리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시장은 새로 발견했다. 여기에 과거에 연구개발했던 내용, 즉 한방 원료를 쓰는 이런 연구개발 내용, 그리고 제품력, 기술력, 과거로부터 왔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별로 제품 차별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 제품을 갖고 동일하게 채널에 관계없이 운영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채널별로, 채널이 하면 예를 들면 백화점 들어가는 거와 홈쇼핑 들어가는 거와 할인마트 들어가는 거가 제품의 종류가 다릅니다. 각각의 이런 부분을 이제 다양하게, 특히 방문 판매도 이쪽은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채널별로 거기에 적합한 제품의 차별화를 이뤄서 진행을 했다. 역시 이것은 많이 깐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파일을 키우려고 하면 많이 깔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4개의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거 어디죠? 예, 두바이.
자, 이것은 어딜까요? 예, 영국 런던에 있는 해롭 백화점. 이거는 동경에 있는 와코 백화점. 중국 북경에 있는 롯데 백화점. 다 세계 최고급 백화점 이 공통점입니다. 이 최고급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이 곡과 관련된 공통점. 백화점 제가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건물 안에 입점해 있는 어떤 제품 혹은 브랜드.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한국 제품입니다. 한국 기업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저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적인 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유 아이덴티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한국적인 거. 우리 한국이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뭔가를 만들어냈던 작품, 명품이 있습니다. 도자기. 도자기를 현대화한 겁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이런 도자기. 이름하여 프라우나. 자, 한번 보시면 감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예술 작품입니다. 그러나 실제 쓸 수 있는 도자기예요. 우리가 그 조선시대 백자, 뭐 고려 청자, 이거 지금 전시해 놓고 있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걸 썼던 거잖아요.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태국 황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한 얼마쯤 할까요? 네, 비쌉니다. 어느 정도로? 100만 원. 우리가 조선 백자를 갖고 있지 못해도 한국 도자기에 프라우나를 가질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자, 프라우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랑스러운, 뭐 심오한 하나 이런 부분을 합성해서 프라우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설명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술적 가치가 심오한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그런 품격이 있는 제품. 이게 이제 컨셉입니다. 이 프라우나를 만드신 분이 김영목, 현재 이제 부사장, 그다음 한국리빙에는 대표이사. 이 작업을 했던 이게 2002년에서 2003년 이때입니다. 이때는 한국도자기의 전무, 한국도자기 창업자의 3세, 대표이사의 동생. 자, 개인적으로 제가 만났었습니다. 이 프라우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제 칼슨 마케팅 그룹 근무할 때 뭐 와서 좀 프로젝트를 도와달라 해서 만나고 그 뒤로도 몇 번 이제 만나긴 했었는데요. 자, 어쨌든 이 작업에는 참여를 못했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돈이 없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왜 돈이 없느냐? 본인이 쓸 수 있는, 결제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런 겁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자, 그러면 저항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3세에다가 자기 형님이 사장인데, 자기가 전무인데, 자기 밑에는 그 수출부에 있는 대리급 직원 2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명색이 전무인데.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이거 딱 제안했을 때에, 이런 거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자기 아버지, 회장님, 그죠? 그리고 자기 형님, 미친놈이 아니에요, 너.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한국산이, 아쉽게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우리 생활 도자기, 대부분은 한국 도자기에서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자기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OEM으로 생산해 주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 쪽으로. 이 사람은 이 김영목 당시 전무는 원래 아티스트입니다. 아트 하는 사람이에요. 디자인 공부를 조금 더 했고 순수 미술의 아트 이 디자인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보통 뭐 재벌 2세들 뭐 가서 해외 가서 뭐 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놀았는지 안 놀았는지 진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잘 놀은 거예요.
이 당시에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조건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거나 막 되는 대로. 그러니까 전문 사진 작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콤팩트 디카, 해상도 뭐 그 당시에 하면 200 정도 나올까 뭐 이런 겁니다. 막 찍었는 이게 사실 자산이 된 겁니다. 제대로 놀은 거죠. 그래서 와서 그 고민 이제 회사에 오라 그러니 이제 어르신들이 회사에 들어오라 하니까 나는 타고 싶은데 이제 안 되잖아요. 이 조직 안에서. 그래서 와서 그럼 뭘 해야 될까? 해외에서 공부했다 하니까 수출 맡겨주는 겁니다. 저 수출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수출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자기의 원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외에 있는 유명한 이 도자기 디자이너들을 좀 수소문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거다. 그게 뭐냐면은 뚜껑이 달려 있고 거기에 사슴이나 술록이나 뭐 이런 데 문양을 넣어서 좀 특색 있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 그것을 과거 어디선가에 본 걸 다 사진 찍었던 게 딱 보니까 이거다 탁 떠오른 겁니다. 영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스와로스키의 뭐 이 크리스탈을 집어넣어서 이건 영국 왕실에 이게 지금 114만 원. 자, 이게 중동 사람이 좋아한다는 황금 뭐 찻잔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다 이제 라인 확장을 한 것 같아요. 브라운화 주얼리. 사실 주얼리 같지는 않은데 주얼리입니다. 자, 이 회사에서 접근한 방법이 주로 보시다시피 전시회에 참가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역시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매장 쫙 깔면 되는데 한국 도자기 원래 매장이 있습니다. 판매 매장이. 근데 이거 갖다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점주들 중에는. 왜? 안 팔리잖아요. 이거 찻잔 하나 20만 30만 원이 하는 걸 그 혼수품을 한 세트를 그 정도 사야 되는데 이거 하나에 그래서 이제 견본으로 이렇게 딱 갖다 놓는데 한두 군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전시장 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시회, 박람회 이런 데 주로 출품하면서 국내 시장보다도 세계 시장에 그래서 한국적인 동양적인 이런 섬세함 여기에다가 또 서양 디자이너들 서양 디자이너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이 현대적인 어떤 감각 이런 부분이 결합이 돼서 고급 기프트 럭셔리 기프트 제품으로 시장에 소개가 됐고 2003년도에 이제 브랜드가 정식 출시돼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은 형님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뺏어 가려고 이 사업이 되잖아요,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 김영목 부사장님한테 잘 배울 게 하나 있다면 그런 겁니다. 본인이 진짜 돈이 없는 걸 맞아요, 그죠? 본인이 쓸 수 있는 돈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 뭘 했냐면은 그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주요 대학에는 그 경영대학원 안에 최고 경영자 과정을 한 4-5군데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보통 6개월 단위로 하는 거거든요. 왜 거기 가느냐? 거기 가면은 그 학교에 있는 마케팅 교수를 만날 수 있잖아요. 가서 내가 이런 거 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돈 안 들이는 거죠. 등록금 내놓고. 근데 저한테만 해도 그죠? 이거 하려고 하면 시간당 차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교수와 학생으로 만나는 거니까. 그게 공짜잖아요. 그리고 뭐 밥 살 돈은 있잖아요. 식사 모시겠습니다 하면은 교수들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그죠? 거기 와서 한 2시간 쫙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교수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 말하고 싶은데 뭔 끓일 준 거니까. 그래서 특성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문양을. 그래서 이게 이 브라운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뚜껑이 있습니다. 커버. 특성 중에 하나라면은 자, 우리 한번 비교.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비교 한번 해보려고. 이제 프라우나와 이게 이제 뭐 반상기 뭐 이런 걸 보셔도 됩니다. 혼수품 정도로.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겉으로 한번 보시면은 행남자기는 한국 도자기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게 행남자기입니다. 그죠? 어느 게 품질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품질력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앞쪽에서 제가 브라운에 대한 설명을 쫙 했기 때문에 딱 그림만 보면은 이게 훨씬 더 좋게 보이죠.
제품 자체는 사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 브랜딩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 1인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양을 이쪽에서 못 만들죠. 만들면 이건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내용으로 이렇게 제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뚜껑에 이런 문양을 그러니까 동물의 어떤 이런 그 한국인 혹은 아시아 쪽, 동양 쪽에서의 어떤 이런 그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이 동물들을 집어넣는 거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꼭다리로 이렇게 손잡이가 되니까 참 좋잖아요. 이게 보통은 이런 데 넣겠죠. 옆에 우리 조선 백자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죠? 문양이 다 옆에 그림에 들어가지 뚜껑에 들어간다 생각을 못 했잖아요. 자, 그래서 프라우나는 어떤 시작점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독특한 아이디어, 이것으로 차별화를 이뤘다라는 독특한 아이디어. 여기다가 자체 브랜드를 개발했다. 프라우나, 이것은 이제 그 합성어입니다. 그죠? 이런 이름을 김영목 전무가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이런 이름은 우리 브랜드 네이밍 전문 회사에서 해야 될 이름인데 개인이 직접. 그래서 뭐 아까 하다가 말았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 런칭 프로모션을 좀 맡아달라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때 돈이 없다 하기에 처음 사전 컨택을 했을 때 그래서 한 7천만 원인가 이렇게 런칭 프로모션을 하겠다. 이제 나중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돈이 없습니다.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깎아주세요 하면 깎아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퀄리티가 낮아질 거고 그거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그때 제대로 된 이 프로모션 전개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저도 그만 나오고 해서 더 이상 연결이 안 됐는데요. 어쨌든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서 자력으로 이제 외부의 컨설팅을 안 받고 자력으로 했다라는 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더십인 거죠. 이런 리더십을 갖고 그래서 돈이 많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럭셔리 기프트다라는 거죠.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든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프트 하면은 좀 적당한 가격 아니면 좀 싸지만 뭔가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럭셔리.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활용품으로 쓰기 위해서는 절대 구매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용으로. 저런 게 좋죠. 우리 요즘 5만원짜리를 물론 이게 저거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명절에 딱 한 세트 보내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래야 경제가 좀 더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중동의 부호들, 그다음 이제 태국이라든지 영국의 왕실조 이런 데가 들어오고 국내에 PPL도 좀 있었어요. 마이프센스인가 하는 이런 데에 이제 거기는 럭셔리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요즘은 이 반상기 쪽으로 해서 이 혼수품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우리 며느리를 봐야 되는 우리 시어머니들 품목이 있겠죠, 그죠? 백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거기에 이 세트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정도로, 선물용으로 괜찮은 아이템입니다. 자, 이제, 큰 사례, 마지막으로 4번째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100%. 100%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100%. 휴대폰의 100%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자기개발. 100% 자기개발 스스로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이 좋은 거 갖고 오시는. 제가 하나 사오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모두가 100%를 이야기합니다. 100%. 이것도 당연히 100%입니다. 자, 100%. 주스. 냉장 과일 주스 100%. 폼. 이것도 100%입니다. 이 폼에 대해서는 이 책에 사례로 실어놨었습니다. 물론 이 I am real도 이 책에는 사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동영상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반쪽. 아이리얼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풀무원이 만든 과일. 자, 이 100% 과일 주스인데요. 이런 제품들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중에 있는 수많은 주스들입니다. 이 중에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는 제품은 이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 풀몬의 아이엠리얼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보시다시피 여기에 첨가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라고 하지만 뭐에 대한 100%냐? 사실 이런 고민들은 있습니다. 과거에 비타오백 같은 경우도 사실 비타오백 비타민이 그 정도 양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 좀 고민이 되죠. 그다음 우리 과거에 그 자이리톨 껌 같은 경우에 이거 씹고 자면은 뭐 양치가 되는 효과가 있다. 거짓말이죠 이거. 그 양치가 되려면 한 박스를 먹어야 됩니다. 하루 전에 한 박스씩.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데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순수하게 100% 들어가 있다. 100% 생과일이고 첨가물 재료고 가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5도 정도의 보관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여기에 뭐 생과일 주스는 이렇게 만들고 살균 주스는 이렇게 만들고 NFC 이거 NFC가 있으면 100% 이렇게 하면 좋다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까지 넣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착즙해서 그냥 담았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유명하냐 하면은 강남에서 그리고 백화점에서 백화점 넘버원 브랜드입니다. 주스 중에서 전체 주스 시장을 뭐 시장점들이 1위 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주스 중에서는 넘버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타겟층에 어떤 다른 점이 있겠죠? 여기 이제 100% 딸기와 여기 뭐 다른 거 몇 가지 좀 더 넣었는데 이게 이제 첨가물 안 넣었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기 첨가물. 자, 그래서 현재 24.4%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백화점 판매 부분에서 점유율 1위 하고 있다. 자, 이 아이엠 리얼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시사점은 마시는 생과일. 기존의 생과일과 다른 점은 여기서는 100% 마시는 생과일이다. 여기다가 홈메이드 과일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도록 해줬다. 여기다가 진짜 100%라는 겁니다. 진짜 100% 냉장 주스다.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그 유통에 문제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통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원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고 원가가 높아지면은 전체 판매 가격이 높아집니다. 기존 주스의 2배 정도 높아지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들어가서 성공할 거라고 풀몬 내부에서는 예측한 사람이 사실 거의 전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의 반대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시장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형 마케팅 성공 사례의 주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요? 성공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모든 거 이렇게 성공한다면 뭐 너무나 좋게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소비재는 거의 95%가 실패합니다. 시장에 내놓은 1년 안에 대부분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앞에 소개해드렸던 거는 진짜 특이하게 성공한 제품들이다. 브랜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실패에서도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 사례를 갖고 오늘 강의를 하지만 실패 사례도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과일을 왜 물로만 씻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자, 어떻게 답할까요? 네. 왜 물로만 과일을 씻으세요? 질문을 받았다면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뭘로 씻어야 되느냐고요?
제품이 없잖아요. 제품이 없으니까 물로만 씻죠. 퐁퐁이 있으면 퐁퐁을 씻잖아요. 퐁퐁이 없으니까 그냥 물로만 씻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무려 98%랬다는 겁니다. 시장조사를 하니까. 당연한 답입니다. 그죠? 예측이 되는 답이에요. 제품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 그래서 제품 만들면 되지 뭐. 그죠? 제품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품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컨셉을 먼저 만듭니다. 제품의 컨셉. 자, 그래서 제품의 컨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체에 무해하다. 또 농약 성분을 100% 제거한다. 이런 제품 만들어서 내놓으면 구매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89%가 구매하겠다라고. 즉, 이 컨셉에 대해서 89%가 아, 좋아요. 이 좋아요 했던 사람들 중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서 85%가 구매하겠다라고. 그러니 제품을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브랜드가 바로 야채랑 과일이랑이라는 브랜드예요. 이 제품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네, 이게 실패예요. 성공했다면 지금 앞쪽과 같이 성공 스토리 쫙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제품 단종대가 없습니다. 철수. 자, 문제는 이거 에피소드로 보셔도 좋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네이밍의 문제죠. 그렇죠? 야채랑 과일이랑 어디 있어요? 하니까 저 아줌마가 지금 이것도 몰라. 눈에 보이는데 야채적이고 과일적이 있는데 이걸 묻는단 말이지. 기분 나쁘게. 저는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기분 더 나쁘죠. 광고에 야채랑 과일이랑 광고 보고 이건 물건 사러 갔는데 점원이 나를 엉뚱한 사람으로 보니까 기분 더 나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파급 효과는 어디로 갈까요? 이 제품 안 사러 가버리는 거죠.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 거. 절대로 안 갑니다. 그죠? 시장에서 적어도 몇 가지 테스트를 했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가 바로 네이밍에 대한 부정연상 체크 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 하지 않았다. 아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앞쪽에 보셨다시피 98%가 제품이 없었다 그러죠. 89%가 컨셉 좋다 그러죠. 85%가 구매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뭘 더 고민해요. 무조건 출신이죠. 자, 그래서 이 야채랑 과일이 갖고 있는 시사점은 조사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죠? 제대로. 자, 그러면 제대로라는 게 뭘까요? 질문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만약에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자, 과일을 물로만 씻어도 될까요? 예, 그럼 제품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질문을 바꿔보내면 제품 자체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못한 거죠, 질문을. 그러면 이제 마케터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신제품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에 필이 꽂히면 그쪽으로 계속 집중하죠. 네, 그죠. 자기 프레임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마켓 테스트를 꼭 해봐야 됩니다. 최소한 이게 소비자 대상 어렵다면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부인이든 어머니든 한 달 동안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은 이거 안 쓰고 물로 계속 쓰고 있다면은 이 제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을 쓴다면은 쓰는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테스트를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통계 등을 제대로 봤는데, 그죠? 이분들, 여기 출연했던 분들은 이제 청정원의 마케터들입니다. 실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에요. 24%, 해외 연계 24%. 자, 그래서 이런 짜먹는 고추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 생각을 했을까요? 해외 여행객하고 짜먹는 고추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휴대? 휴대 기존에 여기서 이렇게 가구로 되어 있는 거 다 나오잖아요. 여행용은 다 나옵니다. 이런 모양을 안 갖추고 있는 고추장 과거에 다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네, 기존 거도 필요할 때마다 뜯어서 먹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머릿속에 막 고민되는 내용, 물론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문제는, 그거는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예요. 우리가 니즈를 하면은 표현되는 니즈, 기본적인 니즈는 고추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표현되는 니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표현되는 니즈예요.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랬잖아요. 진짜 니즈, 우리 심층에 있는 진짜 니즈는 뭘까? 진짜 니즈는 여행객 있잖아요. 여행객이, 그 해외 여행객이 해외에 가서 캐리어에, 가방 안에 고추장이 흘러내려서 옷을 베린 겁니다. 이거 하면은 옷을 베릴 이유가 없죠. 진짜 니즈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해외에서 여행하는데 불편 없이 다니고 싶다, 이거지. 해외에 가서 음식이 잘 안 맞으니까 고추장 가서 한국적으로 비벼 먹고 싶다, 그건 기존에 고추장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니즈를 찾아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분들은 통계들 본 건 뭡니까? 24%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통계들 본 거예요. 이게 2002년도 출시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내수용으로는 이렇게 좀 더 큰 사이즈로 만들어서 현재 국내 내수용은 이런 게 팔려지고 있고, 이건 여행용으로 팔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이 아니라 97년도에 이미 이런 제품이 있었습니다. 똑같죠? 이건 농협에서 나온 거예요. 그 충북에 있는 농협, 단위농협에서 만든 겁니다. 아시아나 기내식으로 이거 들어갔었고, 이게 청정에 나온 것도 기내식에 쓰여졌습니다. 이건 실패로 끝났어요. 왜? 수요가 없었죠. 우리가 IMF라는 외환위기 98년도잖아요. 97년도 나오는데 여행객이 줄어들 버리니까 필요성이 없어져 버렸죠. 국내 여행 가는 데는 이 캐리어가 비행기 안에서 이 컨테이너 시스템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옷을 베릴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타이밍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자, 정리해 보면은 소비자의 숨은 니즈 찾아야 됩니다. 자, 숨어 있는 니즈. 그리고 소비자의 문제, 소비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미래 시장을 이겨내야 됩니다. 미래 시장.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화를 해야만 된다. 자, 앞에 있는 예제를 갖고 한번 해보면은, 자, 숨은 니즈 많이 썼죠. 우리 에세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다음 이 짜먹는 고추장도 마찬가지죠. 소비자 문제, 소비자 갖고 있는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짜먹는 고추장 문제가 있었죠.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100% 뭔가 뭘 이야기하는데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죠. 네. 집에서 사실은 먹으면 그게 100%지요. 근데 그건 또 귀찮잖아요. 자, 미래 시장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차별화. 아까 프라우나 같은 경우 보시면 이 차별화. 자, 이런 부분들이 한국적인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